제가 메모했던 게 있는데, 제가 주린이 시절에 수익이 계속 났던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 이런 장 극초반에 올라가는 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 수익이 나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쌓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잡스러운 매매 다 빼세요. 그냥 제발 좀 그냥 잡스러운 매매란 잡스러운 매매 다 좀 빼세요.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그냥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려고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주식 조금만 잘하면 이 300에서 500 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정말 확실한 주도주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최근 강세장 속 매매로 1억 이상의 수익을 낸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최근 3,300만원, 7,5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한 돌팬티 트레이더, 최근에 한 종목의 매매로 약 1억 6천만원의 수익을 낸 홍인기 트레이더, 역시 최근 매매로 약 1억의 수익을 낸 미모사 트레이더, 그리고 2025년 상승 장세 속에서 1억의 수익을 낸 김명훈 트레이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명실상부 국가대표급 트레이더라 할 수 있는 불개미 트레이더, 동깡 트레이더까지, 과연 그들은 최근 장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강세 장세 속에서 어떻게 매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상승 종목 중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최근 강세장 속에서 수익을 크게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되려 이런 장세 속에서 자신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대가 고수들의 관점과 타점을 설명하는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그들의 매매 스타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돌팬티님의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그 중에서도 눌림 타점을 사용하셨고요. 홍인기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모사님의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그 중에서도 돌파 매매, 그리고 김명훈님 같은 경우에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전략을 바꾸셨고요. 타점은 눌림 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4명의 트레이더 분들이 수익을 내는 타점이 어떻게 보면 각기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4가지 매수 타점, 매수 스타일을 하나로 관통하는 관점과 타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그들의 관점과 타점 이야기를 5가지 포인트로 다시 압축 정리 요약하였으니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세 장세 속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실력을 늘려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바탕이 된 트레이더님들의 본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투자 관점과 타점 설명은 정말 몇 번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실전 매매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정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농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 다시 고수님들의 영상을 직강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천천히 곱씹어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 분명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세장.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돌팬티님의 관점 및 타점 이야기입니다. 돌팬티님의 매매 스타일은 눌림 데이 트레이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눌림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돌팬티님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돌팬티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강세장이다. 끝도 없이 상승 중이다. 4에서 5년 만의 신고가 경신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갈 길을 가고 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무서워할 장세는 아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하여 우리기술 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빠질 때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5,000포인트라는 상징적 고점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조정, 하락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의 의견은 아직 잘 모르겠다이다. 게다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체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2. 매수 타점.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돌팬티님의 매매 차트를 분석해 보면서 고수들이 과연 어떻게 매매하는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돌팬티님의 매매 차트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자, 일단 돌팬티님의 매매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팬티님의 매매 차트를 보면 일정한 패턴,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3분봉 차트상 시세를 분출하는 상승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수 타점은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을 시작한 이후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때 정찰병 매수, 그리고 횡보하던 가격이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줄 때 이때 제대로 된 비중으로 매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관찰되는 공통점은 그가 제대로 된 비중으로 매수하는 지점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 즉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의 매매 타점이 표시되어 있는 차트를 살펴보면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돌팬티님의 영상에 나온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금 돌팬티님의 영상을 보시면 요 차트 나오거든요. 요 차트는 정말 몇 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만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대차 매매에서의 타점을 보여주셨는데 이 타점 보여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상승할 때 굉장히 매수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 특히나 매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는 다 참아내십니다. 오전장은 되도록이면 관망하시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돌팬티님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 2시 이후로 제대로 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하실 때는 매수하지 않으시고요. 자, 이렇게 크게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확인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횡보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약 1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이거든요. 1시간 동안 이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비중 베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라인에서 계속 정찰병으로 점을 찍으시면서 동향을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 흐름을 몸소 느끼시려고 정찰병을 계속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비중 베팅을 했냐? 여기에서 제대로 된 비중으로 매수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보시면 돌팬티님 3분봉 차트에는 이동평균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 절반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 보통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비중 베팅이 들어가신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저점에서 사실 이 가격이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다가 이 횡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할 때 또는 이 주가의 횡보가 다시 상방으로 전환될 때 이때 매수, 제대로 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과연 돌팬티님이 어떻게 이런 저점을 확인하는가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일단은 횡보하는지,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하락하던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에서도 비중 베팅을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신중한 매매를 하시는 거죠. 횡보할 때도 계속 정찰병으로 매수를 하시다가 그 횡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지점, 그리고 하락 조정폭의 절반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중 있게 매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그 즈음이 오후 2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오후 2시 이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타점은 돌펜티님의 다양한 매수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요 매매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때는 매수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할 법한데 여기를 일단은 다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매수 타점이 딱 오후 2시 타점입니다. 오후 2시 충분하게 오전장 확인하시고 오후 1시까지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지 횡보하는지 이런 지점에서 정찰병으로 매수를 하시다가 이 고점과 저점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을 때, 주가가 다시 회복했을 때, 또는 이런 저점 횡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분할로 매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슈팅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계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1시간가량 횡보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절반의 가격이 회복되었을 때 제대로 된 비중으로 매수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 뒤에 말씀드리는 다양한 트레이더님들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뒤에 트레이더님 이야기 다 말씀드린 다음에 뒤에서 한 방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돌펜티 트레이더님의 손절 관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편이다. 설사 다시 상승한다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손절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는 지옥을 맛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손절은 좀 늦어도 괜찮다. 나 역시 손절이 칼같이 나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좌를 갉아먹을 만큼 또는 3일치, 5일치의 수익을 한 번에 다 날릴 정도로 손절을 하면 안 된다. 손절을 자꾸 미루다가 마이너스 10%, 20%, 30% 매매를 해서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손절을 마이너스 10% 이상 해버리면 답이 나오질 않는다. 4. 자신 있는 구간을 기다리는 연습. 지금은 강세장이다. 하지만 이런 강세장에서도 손실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매매하는 경우이다. 결국에는 내가 자신 있는 포지션, 내가 자신 있는 구간을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차트가 좋아 보여서 검색기에 떠서 뉴스가 떠서 매수하는 등 이런 식으로 따라잡기 매매만 하고 어떤 생각의 사고와 전략 없이 매매를 하다가는 이런 강세장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다. 5. 잡스런 매매 다 빼세요.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대왕개미 홍인기 채널에서 불개미님과 홍인기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 놀랐던 것이 불개미님, 홍인기님이 말씀하시는 타점과 앞서 소개해드린 돌펜티님의 관점이 비슷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는 괜찮다고 본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잡스러운 매매는 제발 다 빼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불개미님이 살 것 같다. 홍인기님이 살 것 같은 종목만 매매하라는 것이다.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다 같이 수익을 내는 장인데 사실 손실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사실 포모가 제일 크다. 다들 수익을 내고 있는데 본인만 수익 안 나면 얼마나 우울하겠는가. 만약 수익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먼저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강세장이 그 어느 때보다 손실이 클 수 있는 장사라는 것이다. 당장 내일 수익을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 왜 수익이 난다는 생각으로 모니터 앞에 앉는지 참 안타깝다. 나의 경우 아침에 1,000만 원을 날릴 각오로 자리에 앉는다. 나는 오늘 수익을 낼 수 없다. 내 원칙대로 하되 손실 보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나는 그런 각오로 매매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매매하면 한두 종목 손절해도 마음이 급하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수익난 종목이 있다 해도 들뜰 필요도 없다. 6. 환율 1,500원 관점. 환율 1,500원을 찍어도 갈 종목은 간다.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이나 되었는데 누가 현금을 들고 있겠는가? 장담할 순 없지만 되려 환율 1,500원을 찍으면 주식시장은 더욱 강세가 될 수 있다. 다만 환율 1,500원을 찍으면 무조건 주식시장은 하락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환율 1,500원이 되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고 주가의 흐름이 어떠한지,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이다. 7. 수많은 급등주.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 많은데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천천히 매매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오전장은 매매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다 흘려보내면 좋겠다. 오전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오후장에 좋은 종목을 눌림에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오후장이 되면 어디가 주도 섹터고 어느 종목이 주도주인지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시장은 계속 열린다. 그러니 어떤 종목을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주변을 보면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을 벌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런데 주식을 조금만 잘하면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은 벌 수 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말이다. 따라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정말 확실한 주도주에서만 매매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한다면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을 정말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8. 1억 6천만 원을 번 매매 타점. 이번 이야기는 최근에 큰 수익을 내신 홍인기님의 이야기입니다. 홍인기님의 매매 관점을 먼저 설명드린 후 매매 차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 섹터가 강하게 단체로 상승하는 날이면 중소형주도 매매하고 대형주 중에서도 중심주도 함께 매매한다. 최근 2차전지 섹터가 강하게 상승할 때 한농화성과 삼성 SDI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당일 유일 에너테크가 장 초반에 상한가로 마감하였고 한농화성이 상한가가 풀리는 지점에서 매수하여 상따로 오버나잇 하였다. 한농화성은 다음날 슈팅에 매도하여 약 2,7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삼성 SDI의 경우 9시 30분 이후 완전히 주도 섹터를 형성한 것을 확인한 후 매수하였다. 그리고 상승할 때 일부 수익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보유 물량을 길게 끌고 가다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추격 매수하여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현재 단기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이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단기 매매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주도 테마만 잘 형성된다면 단기 매매하기 수월하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유동성, 주도 테마 형성, 이 두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상승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한동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까지는 단기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급한 매매보다는 주도 섹터가 확실한 날 집중 매매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 먼저 홍인기님의 매매 타점을 살펴보면 25억을 매수하신 타점 여기거든요. 여기가 의미가 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당 타점을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오후 3시 즈음이 될 것이고요. 타점으로 본다면 3분봉 차트상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되돌아오고 지지받는 자리에서 강력히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삼성 SDI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전고점을 대량 거래량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는 자리였고, 홍인기님의 저서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홍인기님은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3분봉 차트상 돌파나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주로 매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불개미님이 홍인기님을 일컬어 정말 매매를 압축적으로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인기님의 매매 조건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주도 테마나 섹터가 형성이 되는 날, 그리고 이 조건이 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주도 섹터의 중심주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이 일봉 차트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나는 비로소 매매한다라고 홍인기님은 말씀하신 거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주도 섹터나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매매 타점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도 섹터나 테마가 형성되는 날 그것 자체도 굉장히 드문데 그 중에서도 그 섹터의 중심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려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인기님은 이런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날만 기다렸다가 정말 이런 날이 딱 왔다. 자신 있는 매매 타점이 왔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배팅해서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로는 25억을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는 곳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강하게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충분히 오전 장세를 관찰하면서 정말 2차 전지 섹터가 강하다라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 역시 좋다고 판단했을 때 강하게 비중 베팅했다는 것 역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돌팬티님, 불개미님, 홍인기님 모두 다양한 매매 기법을 구사하지만 정말 크게 비중 베팅하는 자리는 모두 오전 장세를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주도 섹터가 확실히 정해졌을 때 일봉 차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분봉 차트에서 오후 2시, 3시경에 해당 종목이 확신이 있을 때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는 거죠. 그 타점의 구체적 타점은 돌팬티님의 경우에는 눌림 타점 중에서도 눌렸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그 지점, 홍인기님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 되돌림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명의 트레이더 모두
차트에서 신호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상방 관점을 내일까지 유지할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해서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중 베팅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강세 장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3명의 트레이더 같이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오후 2시에서 3시 즈음에 딱 확인을 했을 때 당일에 확실한 주도 섹터가 형성될 때 이때에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주도 섹터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단체 상승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종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에 같은 섹터나 테마의 종목들이 굉장히 다수 배치가 되어 있고 거래 대금 상위창을 봤을 때에도 같은 섹터 내의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크고 가장 상승세가 좋은 종목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만 내가 매매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매매하는 게 아니죠. 불개미님 말씀처럼 잡스러운 매매는 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특히나 강세장에서는 잡스러운 종목들도 다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 다 매수했다가는 대응했다라고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도 섹터나 테마, 거래 대금이 큰 이런 조건이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중심주의 종목이 일봉 차트가 신고가 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오후 2시 이후 그때 눌림 자리, 즉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또는 전고점 돌파 후에 지지 라인까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신다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홍기님이 여기에서 25억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서 설명될 동깡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 타점이 얼마나 매수 급소였고 얼마나 영리한 타점이었는지 여러분들 새삼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깡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제가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조정이 오는 것 아닌가요?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동깡 채널의 동깡님의 최근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주식을 매매할 때의 관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에 대한 관점인데요. 자, 아무래도 시장이 이미 크게 올랐고 이제 조정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이 인버스를 샀다는 뉴스까지 들려온다면 그 걱정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과연 동깡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인버스를 사고 대차장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조정을 준비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매수한다고 곧바로 하락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와 다르게 보유 포지션이 많은 경우 인버스를 매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외국인이 인버스를 매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락이라는 뉴스는 개인 투자자가 속기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물론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조정의 이유가 뭔지이다. 보통 조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첫 번째 조정의 형태는 펀더멘털이 꺾이는 경우, 두 번째 조정은 기대가 과열되어 심리에 의해서 꺾이는 경우이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날 조정의 형태는 기대가 과열돼서 단기적으로 한번 싣고 가자는 그런 조정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추세적 하락이다라고 판단할 순 없다. 보통 이런 때 많은 분들이 손실 보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현금화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또는 2배 곱버스를 매수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조정이 안 오면 다시 비싸게 추매. 물론 인버스를 매수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상승장의 일부는 누렸어도 이런 일시적 조정장에서 잘못 판단하여 악순환이 2-3번 지속되면 계좌가 녹을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리밸런싱을 해주던가 초기 포지션을 팔지 않고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 변동성에 취약한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고 주도주격의 종목들의 비중을 유지 또는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10. 동강이 중요하게 보는 매수 지표. 전체 거래량 대비 프로그램 매매가 의미 있게 들어오는 경우 같이 매수에 참여하는 편이다. 장 마감까지 프로그램의 수급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수급을 등에 업고 그 방향으로 질러주는 것이다. 형님들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미래 시점에서 이 종목의 장기적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내용은 무엇인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트레이딩이든 인베스트든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한다. 11. 돌파 매매. 주도 섹터 안에서 돌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돌파 매매는 전고점 또는 신고가를 뚫었을 때 가격 모멘텀을 활용하여 매수하는 방법이다. 정말 잘 걸리면 말 그대로 로켓하고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다. 내가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는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라운드 피겨이다. 이런 구간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매수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장 참여자들 역시 모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후발 매수세가 붙어 주가는 크게 급등할 수 있다. 이때 순간적 급등에 참여하거나 또는 신고가를 뚫고 다시 신고가 자리로 되돌아오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돌파에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돌파 매수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속임수 돌파이다. 그럼 나는 얼마나 손실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손절을 최대한 짧게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해야 하며 만약 손절선까지 떨어지면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해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돌파해서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리하자면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3에서 6개월간의 저항 자리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했을 때, 그리고 주도 섹터,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돌파 실패 시 짧게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부합한다면 매수에 동참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동강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홍인기님의 타점이 얼마나 정확한 타점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홍인기님의 삼성 SDI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 분봉상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되돌아오는 이 지점에서 매수하셨어요. 왜 이 지점이 영리한 매수 타점이었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빠르게 짧게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들어가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강님은 전고점을 돌파한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관리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나온다고 무조건 매수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매수했는데 가격이 무너지면 어디에서 매도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손실을 짧게 할 수 있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홍인기 님이 딱 정확하게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되돌아오는 요 선 있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데 요 지지라인 바로 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매수 마크가 찍힌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홍인기님은 이 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매수해서 정확하게 수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돌파 매매의 근거. 지금부터의 내용은 손절남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미모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근 수익 타점, 관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모사님의 경우에는 주식 초보 시절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으로 대응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100만원, 200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여러 번 들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미모사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앞의 단기 매물대, 일봉상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흐름이라면 앞전의 일봉상 윗꼬리를 꼭 돌파한 이후에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매매한 현대오토에버는 장 초반부터 거래대금이 1분봉상 100억씩 꾸준히 터졌다. 내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거래대금이다. 거래대금이 1분당 꾸준히 터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추세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 즉,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이 지켜지거나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추세가 꺾이지 않음과 동시에 다시금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야 제대로 된 비중 매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1분봉상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위로 쏘는 흐름이 나오면 보통 이때부터 해당 종목이 주도주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위로 쏜다. 이런 종목은 떨어져도 큰 손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된다. 김씨님, 리버스패스님 등 큰손 트레이더는 이런 종목이 만약 조정을 받아 떨어지면 모두 매수에 동참한다. 따라서 이런 종목, 즉 주도주라는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면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관계없이 분할로 계속 매수할 수 있다.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다가 다시금 슈팅이 나오면 그때 분할로 수익을 실현한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 추세가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종목, 이런 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다. 위아래로 변동성이 매우 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다. 자, 미모사님의 타점을 살펴보면 미모사님의 매매는 일단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주도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고수분들과 관점이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지점이죠. 저점과 고점이 함께 높아지는 상승 추세의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는 겁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가 이런 단기 매물대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그리고 돌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일봉 차트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요 자리입니다. 바로 앞전에 긴 윗꼬리 캔들을 강하게 상방으로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중 베팅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요 타점은요, 홍인기님의 일봉 차트 자리와 매우 흡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인기님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타점 잡고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의미 있었던 관점은 꾸준히 터지는 거래대금,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주도주라는 확신을 갖고 이런 종목들은 떨어져도 큰 손들이 주워 담는다라는 경험적 확신을 가지고 올라갈 때도 매수하고 내려갈 때도 매수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즉 단순하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당일 지수의 흐름, 섹터의 흐름, 거래 대금, 분봉상의 추세, 단기 매물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고수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단기의 분봉상의 흔들림에 당하지 않고 꾸준히 분할로 매수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모사님은 원웨이로 그냥 양봉 계속 뽑으면서 급격하게 급등하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래 대금이 꾸준히 터지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위로 바짝 올라가는 그 상승의 타이밍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자, 요 차트는 3분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상승, 그러다가 천천히 우상향하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관찰하다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고점,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자리가 되면서도 그 신고가 자리를 강력하게 위로 올려줄 때, 그럴 때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구나, 그리고 이런 종목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손 트레이더가 매수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강력하게 비중 베팅해서 수익이 나면 적절하게 익절하는 것이 미모사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200% 수익, 단타에서 스윙으로. 자, 이번 내용은 최근에 200% 수익을 기록하면서 돌아온 김명훈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명훈님은 주덕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수익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잦은 단타 매매로 슬럼프에 빠졌다가 매매 스타일을 바꿔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매매하는 스윙 전략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명훈님은 어떻게 하여 슬럼프를 극복하고 어떤 스윙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트레이더들과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 계좌 수익률은 약 200%, 수익은 약 1억 원이다. 사실 2025년도 중반까지도 수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도 중반 이후 스윙에 대한 감을 잡으면서 꾸준히 성과를 누적하여 200%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내가 스윙 매매에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 SK 하이닉스 매매부터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여 매매하기 시작했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의 스윙 매매는 상승하던 주도주의 주가가 잠시 눌렸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전고점 돌파 직전 자리에서 매수하여 수익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 10% 이상 수익에서 익절하는 방식이다. 손절은 5%를 넘지 않게 관리했고 확신이 있는 자리라면 과감하게 비중 베팅했다. 스윙으로 매매를 바꾼 이후 매매 횟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크게 베팅해도 손익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방송에 나온 명호님의 차트를 분석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매매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명호님은 최근에 강하게 상승한 주도 섹터 내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타점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보여드릴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눌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11선 눌림을 주로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선이 11선이죠. 자, 11선에서 눌렸을 때 매수해서 조금 수익을 길게 가는 SK 하이닉스의 이 매매로 일단은 감을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매매를 보시면 이 고점, 이 횡보하는 구간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저점 영역에서
또는 11선 눌림 타점에서 11선 가까이에서 매수해서 슈팅의 매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돌파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돌파 직전 눌림 자리에서 매수해서 슈팅의 매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상승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매수하느냐라고 하면 전고점 돌파 직전 타점에서 매수한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상승 전환을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매매 관점은 돌펜티님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5%가 아니라 10%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매도한다.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간다. 이런 매매 전략을 고수하여 수익률 200%, 1년 수익 1억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총정리. 자, 지금까지 총 6분의 트레이더님들의 매매 관점과 타점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들의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 타점을 한 방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종목 선정의 경우에는 돌파든 눌림이든 스윙이든 간에 최근에 핫한 섹터에서 거래 대금이 우수한 종목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공통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명훈님의 경우에는 주도 섹터 내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최근에 거래 대금과 상승률이 가장 우수한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돌펜티님 같은 경우에도 종목 선정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본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대응한다. 그리고 그런 간단하게 생각한 우수한 거래 대금을 보여준 종목이 타점을 주면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을 주요한 조건으로 단순하게 종목을 선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매수 타점의 경우에는 눌림과 돌파로 나뉘었는데요. 사실 눌림이든 돌파든 데이든 스윙이든 일봉이든 분봉이든 정말 중요한 건 일봉상, 그러니까 무슨 매매를 하던 간에 일봉은 무조건 확인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일봉 자리이냐, 신고가 돌파 아니면 신고가 돌파 시도 자리에서 그걸 체크하고 매매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타점을 잡을 때 중요한 조건은 일봉상 신고가 돌파가 나왔던가 아니면 신고가 돌파가 기대되는,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한다라는 거죠. 자, 달리 말하면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다른 조건이 부합한다라고 해도 굳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 매매를 피한다. 매매를 자제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매일의 디테일을 따져본다면 돌펜티님은 오후장에서 나오는 조정 후에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해서 다음날 슈팅의 매도, 홍인기님은 역시나 오후장에 돌파 후 되돌림이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해서 다음날 슈팅의 매도, 미모사님의 경우에는 단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지점, 사실 이 지점도 결국에는 신고가 돌파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매수해서 적정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 김명훈님 같은 경우에는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 왔을 때죠? 전고점 부분까지 왔을 때 그때 매수해서 1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연을 한다면 불개미님은 만약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오전장은 그냥 관찰하고 오후장에 눌림 자리를 노리라고 조언하셨고요. 동깡님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전제로 해서 그 흐름에 올라타는 매수를 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5가지 포인트로 압축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무조건 최근 핫한 주도 섹터 내에서만 대응한다. 이외에
잡스러운 매매는 철저하게 배제한다. 둘째,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 대금이다. 셋째, 타점 결정 시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일봉상의 신고가 돌파 또는 신고가 돌파 직전 자리인지 체크하는 것이다. 넷째,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면 눌림이든 돌파든 무슨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눌림이라면 저점 매수가 아니라 충분히 조정 횡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의 반등세, 상승 전환, 즉 조정폭의 절반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정고점 부분까지 가격이 회복했을 때 그걸 확인하고 매수하며, 돌파 매매의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한 후에 나오는 되돌림 자리 또는 꾸준히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주가가 의미 있는 매물대를 급격하게 돌파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다섯째,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만의 자리 또는 자신만의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때 매매하고, 그런 자리가 오지 않으면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무언가 머릿속으로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 투자 전략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보여주는 고수들의 매매도 결국 하나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유익했습니다. 이번 기획 영상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세장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의 바탕이 되었던 각 고수분들의 영상은 고정 댓글란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위 영상들은 여러 번 돌려봐도 무방할 정도로 내용의 깊이 그리고 가치가 매우 우수했습니다. 위 영상을 꼭 다시 돌려보시면서 투자자님들의 관점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명훈님은 매매가 너무 풀리지 않아서 투자를 포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덕님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까우니 잠시 쉬는 건 괜찮겠지만 포기하지는 말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주덕님의 조언 덕분이었을까요? 명훈님은 잠시 쉬는 동안에도 주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떠난 여행에서 무심코 괜찮은 종목이 눈에 들어왔고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매매가 1억이라는 수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성공은 정말 어떤 우연한 하나의 순간으로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계기는 그들 자신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찾아온 성공이 이어져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성공 투자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인간사 세옹지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고 아무리 실패와 슬럼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도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사인 듯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냉소적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최근 강세장에서도 매매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공을 위한 과정이며 어떻게 성공이 다가올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나는 성공할 것이니까 계속하자,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마음 먹는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들은 고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금 자신의 매매를 정비하고 자신만의 성공 매매 스타일을 찾으려고 꾸준히 정진하신다면 여러분이 꿈꾸고 목표하고 계신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선 채널은 그런 여러분들 뒤에서 항상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